네,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일대에서는 취객 지문으로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신종 퍽치기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건국대 이용혁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심사 들어가면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 강간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된 거고요. 일반 폭행이나 상해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간 자체가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강간 미수범도 강간범입니다. 따라서 이 강간범이 일정한 시도와 행위를 하는 중에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강간 치상으로 이제 의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 단순한 그 폭행이나 단순한 상해보다 형량이 높고요. 또 성폭력 특례법,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가중하는 이런 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요약하게 되면 착수가 분명히 있었고 네. 더군다나 이 상해라고 하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됐다라고 하는 이런 네. 그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강간 치상으로 네. 의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피해자가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쳐지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네, 일면식도 없던 이웃에게 내 집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을 당한 거잖아요. 나도 범죄 표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성폭행범의 그 유형을 조금 예. 나누어 보면 사실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제일 빈번합니다. 예. 그리고 설령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무엇인가 이유를 들면서 그럴듯한 사유를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 아파트 주민이라면 이 피해자를 노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 세 번째 유형이 하나의 급습하는 이제 형태인 거죠.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잠복해 있다가 네. 뭐 무슨 변명과 이유를 들지 않고 바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공격 행위를 시도했던 이른바 급습형 성폭행범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성적인 공격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왜곡된 어떤 성적 희열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질문 중에 또 중요한 점이 예.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공포감은 사실상 그 지역이 객관적으로는 안정하다고 하더라도 혹시 폭력물을 많이 보거나 또는 근래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네. 더 중요한 것은 나 또는 나와 가까운 지인이 일정한 범죄를 경험하게 되면 설령 그 동네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심한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바로 아파트 공간에서 이와 같이 급습하는 형태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범죄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최근에 노원구 아파트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국민들 공분을 많이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와 같은 가학성을 띠는 그런 공격적 성폭행범들의 입장에선 이러한 협소한 공간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범죄에 착수해서 성공하는데 좋은 조건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제3자가 없이 둘만이 있게 됐을 때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고 왜곡된 그런 성적인 행위 자체가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도주하는데도 사실은 다른 제3자들이 없기 때문에 수월한 이런 측면. 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범이 요즘 많이 빈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꺼려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탔을 때 긴장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능형 CCTV라는 거를 도입을 추진한다고 해요. 이게 뭔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한 알고리즘을 CCTV에 내장을 시켜 놓는 거죠.
거죠. 예. 바꿔 얘기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들. 갑자기 이렇게 손을 막 올린다든가. 그럼 이런 알고리즘은 이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그 인지를 해서 그 TV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만약에 그 관제 요원이 있다고 한다면 팝업 창을 확 띄우게 돼서 예. 이곳에서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다 계속 24시간 관찰할 수 없으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이한 행동을 포착을 해서 이른바 팝업으로 그 상황 자체를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그 지능형 그 CCTV의 기본 얼개인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능형 CCTV만 이렇게 덜렁 달아나서 또 안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관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제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제 다음에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행동 그 제지침도 함께 그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자체에서 지능형 CCTV까지는 뭐 의미가 있지만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예방 행위를 취한 것이 그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 제지팀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 좀 긴장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런 CCTV가 있다고 하니까 효과 분석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신종 퍽치기라고 저희는 소개를 했는데 네. 영상이 좀 준비되면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늦은 밤에 있었던 거고요. 화면 볼까요? 네, 이게 휴대전화인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신종 퍽치기 그림이 아니고 이게 과거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 그림이 아니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술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이제 강제로 휴대전화를 열게 하는 뭐 그런 범죄였거든요. 저희가 예. CCTV가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범죄가 신종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얼개는 동일한데 목적과 수단 자체가 상당히 나쁜 의미에서 세련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쁜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세련됐다.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가장 원시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뭐 노상강도라고 일단 뭐 요약을 하면 되겠죠. 이 그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이제 그 몸을 못 가누는 뭐 이러한 그 사람들이 하나의 범죄의 대상과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좀 도와준다고 하는 척하면서 지갑 등을 이렇게 슬쩍 빼나가는 형태, 예. 부추기면서 빼나간다라고 해서 지금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예. 네, 그것을 이제 부추빼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화면에 그 나오는 저런 것은 부추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아예 공격 행위를 아주 심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퍽치기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그 유사한데 지금 그 현금을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는 시민들 많이 있지만 또 대부분은 현금 대신 예. 이제 신용카드를 카드를 갖고 쓰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그 은행 그 뱅킹 자체를 휴대폰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지금 만취한 상태에서 아주 공격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힘을 강제로 이용해서 이 휴대폰에 이 지문, 지문인식. 그죠? 손가락을 거의 갖다 대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 휴대폰 자체가 이른바 그 보안 장치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은행 계좌는 이 용의자의 그야말로 자유로운 놀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의 노상 강도가 지금 디지털 터리범, 지문 터리범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즉 만취한 상태의 무기력을 이용해서 금전을 뱅킹에서 사이버 뱅킹에서 가상 계좌 또는 카톡 또는 여러 가지 은행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하는 만큼 빼내가거나 또는 현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지금 신원 자체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빼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른바 그 노상 강도가 지문 탈취의 형태로 진화 발전한 퍽치기가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본 내용입니다. 네, 과거에는 뭐 지갑을 노렸다면 지금 취객 손가락으로 휴대 잠금을 푼 거잖아요. 이게 요즘 지문이나 또 얼굴로도 스마트폰을 풀 수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게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보안의 예. 그 허술함 등을 그 활용한 뭐 이런 방법인 것 같고요. 또 그 두 번째는 만취한 상태를 역시 또 이용한 점.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조금 더 특이한 것은 1차, 2차 이후에 3차 범행까지 그 시도를 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1차는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예. 그죠? 2차는 돈을
강취하는 형태로 지문을 활용해서 은행에서 빼가는 형태가 2차라고 한다면 그 3차는 이 상황을 사실상 녹음을 한다는 이런 형태를 한다든가 또 이 당사자가 지금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네. 그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런 행위까지 했다. 예를 들면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정치죠. 즉 어떤 행위를 했느냐? 나의 그 새 차에 구토를 했으니까 이거 배상을 해라. 아, 또는 공갈이네요, 그거. 공갈 협박의 형태죠. 또는 나의 부인, 나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나의 부인과 나의 여자친구한테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그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또 3차적인 금전을 또 갈취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번 사건의 그 특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것이 약 1년 내에 걸쳐서 5,500만 원을 갈취했다라고 한다면 11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500만 원 이상 이런 금전적인 그 갈취 행위를 한 것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 그 강남 일대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것인지 뭐 등에 대한 여죄 수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뭐 조금 진화하긴 했지만 예전부터 많이 있던 범죄 아닙니까? 뭐 아리랑치기 뭐 이런 것들 다 퍽치기 다 예전에 있었던 범죄들 많이 했던 범죄들인데 이렇게 조금씩 진화하고 있고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술을 많이 먹지 않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몇 가지 그 방안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그 자신의 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시시변별 능력과 행동 자체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만취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를 하라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신호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뭐 이런 측면에서 과도한 음주는 항상 범죄의 표적이 된다. 이런 그 경각심을 갖는 것이 그 필요하고요. 뭐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뭐 이런 그 사안이 서울 한복판 또는 그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방 차원에서 그 경찰의 지금 순찰 전략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대부분 112 신고를 받아서 여기에 응하는 어떻게 본다면 뭐 수동적 그 형태이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 보긴다면 차량으로만 접근하는 형태니까 좀 대면 접촉을 하는 즉 길거리 그 순찰을 이런 그 취약 지역에 가동을 함으로써 범죄의 그 위화 효과를 억지력을 높이는 뭐 이런 방법도 하나 우리가 그 생각해 봄직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이 보안의 뭐 생활화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뭐 여러 형태의 개인적인 해킹에 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또 잘못 악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휴대폰에 대한 뭐 철저한 보안 유지 뭐 이런 한 3가지 방안이 범죄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방의 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편하려고 지문 인식하고 얼굴 인식하는 건데 그게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니까 좀 무섭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